여러분들은 달걀하고 계란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달걀하고 계란하고의 차이. 달걀하고 계란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죠. 그냥 같은 거예요. 계란은 한자고 달걀은 우리말이고 그래요. 계란은 닭개자에 알란자고요. 달걀은 닭의 알이다 해서 달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닭의 알이다. 달걀 이렇게 이제 한때 이런 게 유행했어요. 계란 노른자를 먹지 않고 흰자만 먹기.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안 맞고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계란 노른자를 왜 안 먹으려고 했었냐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계란 노른자를 먹지 말라. 또 유명한 게 있죠. 비슷한 게 새우. 새우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새우하고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먹는다고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다 해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내분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 먹을 때 야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가 먹은데 하나만 먹어야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쟁적으로 먹겠네. 전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계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은 참 좋은 식품이죠. 우리가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유, 계란, 감자, 이런 것들은 완전식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식품까지는 아니고요. 완전식품은 이제 초유, 모유, 성인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게는 완전식품이죠. 이제 금방 신생아한테는. 그 세상에 완전식품이라는 게 잘 없어요. 달걀, 우유 같은 거는 많은 영양소가 함께 있어서 완전식품에 가깝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라 할 수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이렇게 난에서 형성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더 많이 먹으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이 시대에 진짜 위험한 것은 그거보다도 소금을 많이 먹는 우리가 짜게 먹는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인슐린이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인슐린을 잘 조절하는 기능이 췌장에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액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을 잘 분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제 인슐린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식생활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당장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밥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그래서 에너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남으면 살로 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밥을 너무 먹든 탄수화물 식품을 너무 많이 먹든지 국수, 밥, 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인슐린 수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하면 밥 먹거나 어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배고프더라. 라는 것은 그 밥하고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탄수화물들은 인슐린이 급격하게 많이 분비되면서 빨리 소화가 돼요. 다른 것보다. 소화가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더 빨리 소화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소화가 너무 빨리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 씹으면서 여러분들이 침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어디 다치면 잘 아물질 않잖아. 여러분들이 10대, 20대 아물면 금방금방 뭐 딱지 생기고 금방 이제 아물어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몸 안에 이렇게 피부에 EGF라는 이런 이제 세포 생성하는 이런 기능,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분비가 어렸을 때는 잘 돼요. 근데 3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그게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EGF나 FGF가 잘 분비가 안 돼, 세상에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치면 잘 아물질 않은 거예요. 그 말은 EGF, FGF를 이렇게 넣어주면 또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말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체에서 EGF, FGF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침이에요, 침. 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탱탱한 피부를 원해요. 주름이 없는 피부를 원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화장품이 각광받는 화장품이 바로 EGF나 FGF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EGF, FGF 이 두 가지는 피부 재생에 또 탄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콜라겐도 이거 콜라겐이 이런 거 유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있어야지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만들어져. 몸에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잘 아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성해 주는 것은 침이야, 침. 그래서 꼭꼭 씻고 꼭꼭 씻고 꼭꼭 씻고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긴 한데 화장품 안에 EGF 함량이 얼마큼 되냐면 0.001% 들어가. 이게 들어가는 건지 마는 건지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이 한 스푼에 2억 정도 돼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스푼 하나에 2억 원이야, 2억 원.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피부에다 우리가 금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금보다 더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금보다 더 귀중한 건 침이에요, 침. 밥 먹을 때 소화를 위해서 꼭꼭 씹고 하는 것을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씹으면 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뇌를 툭툭 두드리는 이런 것보다도 이거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크거든요. 외부적으로 뚝뚝 얘기하는 게 하는데 그게 더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자주 씹으면 꼭꼭 씹으면 그게 이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자주 계속 씹으면 음식을 의외로 덜 먹게 돼요. 먹는 양이 좀 조절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스님 저는 밥하고 국수 아니면 정말 다른 걸 안 먹는데요. 저는 밥하고 반찬 별로 안 먹어요. 밥만 먹어요. 국수.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수 할 때 고명에 항상 이제 넣는 게 계란이죠. 절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넣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국수가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 탄수화물이야. 그냥 국수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돼요. 지방하고 필수 요소잖아요. 그래서 냉면 할 때 계란 하나 이거는 반드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냉면도 이것도 그것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넣어서 단백질하고 지방을 보충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염증까지 몸에 염증 많은 사람은 이 필수 지방산을 먹으면 염증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수 지방산이 많은 게 들기름, 참기름, 호두기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견과류하고 뭐 치즈하고 얘기했는데 이게요 밥 많이 먹고 들기름 많이 먹고 이래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과다 섭취를 하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구나.
더 나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 좋다고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견과류 또 먹고 이러면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지금 스님 저는 나이도 많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나이 먹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암보다도 더 걱정되는 건 치매잖아요. 암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치매 걸리는 거라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치매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아까 말한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분비됐다가 갑자기 탄수화물 이게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인슐린이 이제 안 해도 돼.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그 뇌에 이렇게 코티졸이나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뇌세포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특히 어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냐면 해마하고 전두엽의 뇌세포를 공격을 하게 돼요. 해마하고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전두엽은 생각하는 두뇌 작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머리 쓴다 이거 전두엽이거든요. 해마는 기억이에요. 기억. 이 기억을 담당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꾸 공격을 받아요. 그 탄수화물 자꾸 뭐 이렇게 과다 과다 섭취를 하면 그러다니까 결국은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뭐겠어요? 치매잖아요. 치매. 뇌가 나빠지면 치매가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해도 뭐 많이 움직이니까 운동량이 많고 또 재생력이 좋으니까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난 젊었을 때부터 국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은사 스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은사 스님은 국수를 양동이채 드셨어요. 밥을 드시는데 바루가 크잖아. 거기에 밥을 몇 주걱을 넣어가지고 드시고 그러셨어요. 산속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채소만 먹고 단백질은 별로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밥은 많으니까 반찬은 별로 없고 밥은 많고 그렇게 오랫동안 드셔서 당뇨도 빨리 오셨고 나중에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않으신데 치매 증상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안 고칠 거예요. 이러지 말고요. 이제부터 고치면 돼요. 이제 전에는 괜찮고요. 이제 이 순간부터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야채는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요. 포만감 있게 드셔도 괜찮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참기름, 들기름, 저온 압착으로 볶은 거는 하지 마요. 이렇게 그 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볶아지면 이게 이제 기름이 산패가 돼요. 기름이 산패가 된다는 것이 이제 그냥 썩었다, 뭐 나빠졌다, 이렇게 열받아서 이게 독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제 이렇게 저온 압착으로 하는 기름들을 이렇게 써서 참기름, 들기름 잘 먹으면 되게 좋고요. 들기름도 이렇게 개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달까지는 뭐 괜찮으려나? 그것도 상온에서 하면 안 되고 절대로 냉장고에다 보관해야 되거든요. 상온에 있는 그냥 방 안에 어디야 싱크대 위에다 딱 올려놨어. 한 달이 지났어. 아니 열흘이 지났어. 그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요. 상온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상하게 돼요. 겨울이면 몰라도 다른 데 때문에 상하게 되니까요. 그거 아깝다고 먹으면 독을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단들을 조절을 잘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운동량이 많으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씨름 선수고 뭐 농구 선수고 축구 선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평상시에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도 되는데요. 움직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남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런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착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 할머니가 무거운 거 낑낑대고 들고 가고 그러면 옆에서 들어주고 싶잖아. 또 이렇게 누가 배 곪고 있고 이제 아파 있고 이러면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잖아. 그 사람을 밥을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이 되게 좋아요.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걸 보면 자비심이 일어나서 애처로움이 일어나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져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야 돼, 또 사실. 만약에 남을 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렇게 봉사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처로워하고 아파하고 좀 도와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근데 애처로워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애처로워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은 되게 좋지만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다가 어줍지 않게 도와주다가 괜한 오해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줬어. 상대는 도움을 받았어요. 2번 도와줬어, 3번 도와줬어. 근데 도와준다라는 것이 한결같지가 않아. 내 자신이. 왜냐하면 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좀 아까워. 좀 덜 주다가. 좀 더 주다가. 아까워. 했다가 안 했다가. 또 하면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태도가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도와줘. 어떤 때는 좀 아까워하면서 도와줘. 어떤 때는 좀 뻐기면서 도와줘. 이게 도와주는 기술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마음에 아직 번뇌가 많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도움을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은 많이 도와준 거야.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 뒤돌아서도 나는 후회 없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거 고맙긴 고마운데 뭔가 좀 기분이 꼭 좋진 않아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본래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번뇌가 많으면 그 도움조차도 고맙다는 생각조차 안 하기도 하지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철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을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상대가 이제 오락가락하는 본인은 도와주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은 팍팍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런 불만이 조금 생기면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상하게 말하고 다닌다 라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배신당했다. 내가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배신당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이 자주 겪는 예를들어요. 보면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도와줬을 때 상대의 인격이 좋고 나쁘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제 저절로 불만을 갖고 오래되면 불만을 갖게 되고 기분 나쁜 걸 갖게 되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게 되고 또 그게 좀 하기 싫으면 배신하고 아니면 저를 끊어버리고 아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그래서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돼요. 종교라는 것은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 뭐 이러면서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끝없이 하느님이 주신 뭐 이런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다 이러잖아요. 절에서도 보살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배신을 당하든 또 위해를 당하고 가해를 당하든 그래도 선은 잃지 말아야 돼. 좋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남을 돕는 것은 끝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늘 우리 불도를 닦는 이들은 보살도를 늘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줍지 않은 이 애처로움 이런 것들은 부부 관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서는 차라리 그냥 당당히 요구하고 쿨한 게 좋아. 그게 더 나아요.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물 갖다 뭘 줄게 그러면 싫어.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받고 싶면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그래. 왜냐하면 뭘 받는다는 것은 미안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선물을 금반지를 선물해 준다니까 말이 돼? 안 되잖아. 생일 선물이라고 1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이라고 내가 금반지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라. 괜찮아요. 이렇게 빼고 있고 뭐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속으로는 바라면서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여자를 우리 집 보살보다 다른 집 보살을 더 좋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자비로운 성향, 애처롭고 하는 성향은 대단히 좋은 거지만 단련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보면 괜히 미운 자식 있잖아요. 차라리 이 자식이 당당하게 더 나아. 미운 자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 미워 다 이뻐. 근데 하는 짓이 이게 사실은 되게 착해요. 착한데 어떤 때는 착했다가 어떤 때는 욕심 부렸다가 이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말 이 종교를 갖고 마음을 잘 단련시켜야 될,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고 쿨한 사람, 뭘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게 대성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애처로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미안해하고 좀 같이 아파하고 이런 사람은 단련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만 자기는 억울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네가 문제야. 이제 근데 종교를 갖고 잘 단련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테레사 수녀가 되지 않고 속세에 그냥 살았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냥 착한, 어줍지 않게 착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출가해서 그런 일들을 해서 캘커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을 재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성장케 해서 그런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께서 출가를 안 하고 이렇게 있었다면 그냥 한량이 될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 무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익히고 닦고 해서 애처로움의 이런 마음, 자비로운 이런 마음이 크게 성장을 해서 세상을 다 자비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탈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탈종교가 되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져요. 문제 있는 사람 빨리 다 절에 보내야 돼, 이게. 교회에 보내든 절에 보내든지 마음이 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착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절에, 모두 다 교회 선불하세요.